그러면 AI가 질문을 차별하네. 미개한 질문을 하는 사용자를 거기에다가는 GPU를 덜 쓰겠다. 이게 AI 프렌들리하게 프롬프팅을 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하면 돼요. 잘했어. 저 친구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못 이겨요. 역할, 지침, 목표, 배경인데 그렇게 외우실 필요 없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이렇게 좀 세바시에서 많이 뵈서 떨리진 않는데 오늘 약간 부끄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님 이렇게 요새 한국에서 입고 다니면 되게 욕 먹는다는 거예요. 밈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영포티 이렇게 하면 욕 먹으니까 항상 죄송하다고 하고 다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죄송합니다. 일단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제 댓글을 원래 좀 잘 못 봤었는데 출장 다니고 그러느라고 그래서 댓글을 한번 봤어요. 이게 복장이 제가 원래 이렇게 입고 다녔기 때문에 분명히 또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갖고 봤더니 역시나 제가 이 피드백을 항상 들어야겠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피드백에 항상 오픈되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저희가 투자한 그런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 CEO분들께는 제가 엄청 강조드리면서 제가 피드백을 많이 안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트렌드가 있는지도 몰랐고 맨날 트렌드 세비해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제가 그거를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트렌드도 내 분야에 매몰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최근에 한 3달, 4달 전에 한 일간지에 제가 컬럼을 썼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딱 보냈는데 제가 너무 많이 보냈어요. 3,000자. 그리고 전문 용어도 너무 많았고 구글에서 제가 한 8년 정도 근무하고 나니까 이 영어가 너무 중간에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청을 해주셨어요. 일단 글자 수 줄여주고 어려운 단어 좀 그만 쓰고. 근데 이거 2개는 제가 AI로 풀 수 있습니다. 한 1분 만에 GPT-5만 저한테 있다면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3번째 요청이 제가 불가능한 게 있어요. 이거 정장 사진이요. 정장이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셔츠라도 입을까? 왜냐면 칼럼에 그 사진에 정장 사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간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요청을 주셨는데 제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저희 와이프가 그럼 뭘 고민을 하고 있어 하더니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게 또 제가 이 트렌드라는 거를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산타모니카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논현동 사무실에서 이직을 하셔야 되는 이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을 좀 미국 가서 일하실 수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막 신나가지고 나와서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배우자분한테 되게 큰 소리로 저 들으라는 느낌으로 여보 조 대표님이 미국 가래 우리. 근데 여보도 알다시피 대표님이 맨날 말이 바뀌잖아.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맨날 말이 바뀌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집을 내놓자. 그래서 내놓으면 대표님이 말을 못 바꾸시지 않을까 이걸 저 들리도록. 그래서 되게 똑똑하시다. 근데 그래서 여보가 지금 사진을 찍어서 집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본인이 당근마켓이나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 대화를 저 들리도록 한 거예요. 사진 왔다 막 혼자 이래요. 사진을 딱 받으시더니 근데 그 사진이 이렇게 조금 약간 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하시더니 이분이 여보 근데 이런 사진을 올리면 당근마켓에서 리드 제너레이션이 안 돼. 요청이 많이 안 들어와. 그래서 청소를 우리가 조금 하면서 살자. 조금 정돈해서 다시 찍어서 보내줄래?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요청 드려도 되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가만히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니 GPT-4.5로 이렇게 바꿔버리신 거예요. 근데 프롬프트 투샷으로 짐 없애줘 그리고 카페트도 없애줘 이렇게 2번에. 그래서 저는 우리 김태환 팀장님이신데 그분을 되게 존경합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을 내놔야 한다는 시츄에이션에서 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청소를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지? 이렇게 문제 정의가 되는
스타일, 요거는 2021년, 22년 스타일, 23년 스타일 뭐 요 정도. 근데 집을 내놔야 한다 해서 당근이나 네이버 부동산에 최적의 사진을 최적으로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문제 정의를 하면 이게 2026년 스타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면서 트렌드도 배워가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AI 시대에 1인분, 10인분 이게 아니거든요. 요새 산타모니카에서 유행하는 단어는 1x, 10x, 100x, 1000x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 뭔지를 저희가 스터디를 해봤더니 이 세 가지였어요. 다양성이 중요하지 않고 유연성,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시도하는 스타일, 그리고 오너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one more mile만 한 스텝만 더 나가보는 거, 요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20대 초중반의 창업가들이 투자를 해달라고 찾아오면은 딱 이런 거 물어봅니다. 아주 캐주얼한 질문인데요. 그 미국인한테 공화당 지지자예요, 민주당 지지자예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이게 정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컨텍스트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공화당 지지자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못하고 있는 거 6가지 얘기해 보자고 해요. 같이.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면 트럼프를 안 좋아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는 순간 바로 트럼프가 잘하고 있는 거 6가지 얘기해 보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연성이라는 것은 손현재 선수도 얘기하죠. 매일 다리 찢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찢기를 매일 하고 있냐 아니냐의 게임이지 본인이 그냥 말랑말랑하다고 생각하는 건 유연성의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같은 투자 펀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1년 365일 동안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요, 오히려 364개 팀에 거절을 하고 딱 한 팀을 투자를 하고 있는 패턴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심사역들은 되게 잘 쓰는 게 뭐냐면요, 거절 리포트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막 거절 리포트를 되게 두껍게 찐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 뽑을 때도 거절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느냐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저희 듣보잡 펀드가 지금도 듣보잡이지만 어느 정도 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아주 비슷한 예시들이 AI 판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미국에서 월가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막 슈퍼스타급 있죠. 연봉 막 30억, 40억 받는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키는 첫 화면입니다. 그들이 펄플렉시티나 뭐 클로드나 제미나이 GPT를 쓰지는 않아요. 금융 AI를 자체적으로 쓰는데 요 화면이에요. 이게 되게 비싼 AI인데요. 이 팀이 성공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정말 비싼, 상대적으로 아주 구하기 힘든 리포트만으로 래그라는 기술을 통해서 AI의 할루시네이션을 줄여갑니다. 첫 번째 해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AI는 블랙박스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물어보면 그 중간 과정을 우리한테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이 팀은 정형 데이터에서 엑셀의 어떤 특정 컬럼에서 이 로직을 만들었는지를 비저빌러티, 가시성을 확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정답의 정확도도 매우 중요한데 정확도는 기본이고 가시성을 주니까 이 팀 거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서 지금 난리가 난 팀입니다. 근데 이 팀의 장점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자, 우리나라에 어떤 백화점이 하나 있는데 수박이 재작년보다 작년하고 올해 더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수박 당도는 떨어지고 가격은 올랐어요. 근데 왜 많이 팔렸을까요? 왜 많이 팔렸는지 아세요? 커팅 서비스 해줬거든요. 그럼 당도는 떨어지고 가격은 올랐는데 커팅 서비스 해주니까 수박이 많이 팔리더라. 그러면 우리 업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어떤 분야에서 당도에 집중했었던 게 2021년, 22, 23, 24년이었는데 지금 AI 시대 때 그런 똑같은 질문을 AI한테 던져봤자 우리가 후지다고 생각하는 답변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껍질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어떤 백화점은요, 수박을 그냥 다 잘라놨어요. 유저들한테 편리하게 해주려고. 어떤 백화점은 유저한테, 고객이죠, 고객한테 하나의 불편함을 남겨둡니다. 뭐냐면 수박을 직접 고르세요, 이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커팅 존으로 직접 가져가세요, 고르셨으면.
그러면 잘라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수박이 잘리는지에 대한 가시성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UX 교과서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건강한 불편함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한 스푼 딱 넣어주니까 갑자기 소비자가 이 두 매장 중에서 오히려 자기가 고를 수 있는 불편함을 줬었던 매장의 수박 매출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 AI 하실 때 질문 딱 던지면은 이렇게 한번 역질문하는 경우 있죠. 이런 거 물어보신 거예요? 이게 마치 되게 정교한 답변을 얻으려는 걸 수도 있지만 UX 교과서에 나오는 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오너십을 주는 겁니다. 역질문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레이턴스를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버랜드에서는 춤춰주잖아요. 기다리는 동안 약간 덜 지루하게끔. 그리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에레온이라는 슈퍼마켓에서는 캐셔까지 가는데 굉장히 재밌는 제품들로 꾸며놔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그 레이턴시, 지루함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일상에서 보는 게 있죠. 불편함을 줘버리죠, 즉석 떡볶이는. 자, 즉석 떡볶이가 맛없으면 약간 누구 잘못이죠?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오늘 잘못했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오너십을 주고 건강한 불편함을 주는 것까지 고해상도로 디자인을 하는 시대가 됐고, 이 여기까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AI를 진짜 잘 쓰더라 이겁니다. 수박 그냥 잘라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간접 투자한 미국의 팀들을 보면은요, 각 분야별로 그 고해상도의 사용자 경험을 잘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 보시면은 뭔가 이거 그냥 AI한테 맡기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너무 복잡하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죠? 막 피봇을 돌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그냥 AI한테요, AI 프렌들리하게 프롬프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보면 엑셀에서 인사이트 뽑아줘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GPT-5는 되게 무서운 AI거든요.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기 불편하게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컬럼별로 피봇을 다 돌려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부터 위에서 순서대로 보여줘. 이게 AI 프렌들리하게 프롬프팅을 하는 거거든요. 프레임워크는 있어요. 역할, 지침, 목표, 배경인데 그렇게 외우실 필요 없고, 이게 진짜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프롬프팅을 제대로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AI가 질문을 차별하네. 2025년부터는 AI가 질문을 차별하고 미개한 질문을 하는 사용자를 거기에다가는 GPU를 덜 쓰겠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자, 프롬프팅 중요하다고 해서 요새 뭐 프롬프팅 수업 많이 받잖아요. 수업을 많이 받는데 여러분 이런 수업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2, 30만 원 하더라고요. 듣고 싶어 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다르게 홍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격의 거인이란 컨텐츠 아시죠? 실사와 영화가 아직 기획이 안 됐는데 갑자기 촬영장 비하인드 씬이 누출이 된 적이 있어요.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게 뭐냐면 촬영장이 이게 그냥 다 드러난 거예요. 이거 지금 근데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건 실제로 AI가 만든 영상입니다. 근데 이거가 왜 나왔을까요? 실제 실사와 영화를 찍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고 나서 이 프롬프팅이 궁금한 사람들은 수업을 듣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이제 홍보한 사람들하고 이 방식으로 수업을 홍보한 사람들하고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one more mile 그리고 trial and error 이 부분인 겁니다. 우리 이 스포츠 선수들은 연봉이 엄청 높잖아요. 이 연봉이 높은데 올해 이분들을 좀 약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분들이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왜냐하면 이분들의 연봉이 한 3, 4배, 많게는 한 10배 이 정도 받는 분들이 생겼죠. 누구죠?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에 있는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막 손흥민 선수보다 8배 받는 사람도 생겼고요. 오타니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생겼고.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별일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이 영상 보시면은 되게 심리스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저 배우들이 저렇게 춤을 추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고 중국의 왕홍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은 어떤 걸 할까요?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자기 자신을 AI화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화면은요, 지금 이 아저씨들이 중국 왕홍들이에요. 근데 관광 다니고 여행 다니면서도 지금 이렇게 AI들이 대신 돈을 벌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아까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에 있는 AI 리서처들은 월드 모델 같은 거 코딩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시임리스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코드셋을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산업에 엄청난 임팩트를 줘요. 그러니까 오타니가 로스앤젤레스의 야구 팬을 늘렸듯이 한 산업에 임팩트를 엄청 주는 거예요. 그걸 계산해서 연봉이 매겨지니까 연봉이 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만듭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게임할 때 여러분 뭐 GTA나 아니면 배틀그라운드 할 때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말 걸 수 없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그냥 지나다니는 엑스트라들을 NPC라고 하잖아요. 요게 지금 뭘로 바뀌었죠? NPC에서 CPC로 바뀌었어요. 이거 뭐냐면 non playable 캐릭터에서 core playable 캐릭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말 걸면은 이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AI가 입혀졌어요. 그 엑스트라들한테. 이런 식으로 산업에 임팩트를 주는 기본 코드 셋들을 만드니까 실제로 이런 시도들에 의해서 정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는 거죠. 제가 구글에 재직할 때, 그리고 삼성전자 재직했었을 때 신조와도 같이 생각했었던 어떤 룰이 있는데, 이거는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이 수학적으로 증명한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삶에도 한번 녹여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7대 2대 1이에요. 나의 코어 업무,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에 내 시간과 비용을, 특히 시간 투여를 70% 한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것에 20% 한다. 그리고 전혀 무관한 것에 10% 정도 한번 투여해 본다, 이거예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그제서야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 많이 이렇게 하시죠? 저는 배달 음식 되게 많이 시켜 먹긴 하는데, 우리가 배달을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딱 결정할 때 되게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냐면 사진이에요. 사진이 맛없게 생기면 이거 드랍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예쁘게 해놓으면 우한 형제들이나 쿠팡이츠는 프로핏이 좋아지겠네요. 비즈니스가, 그렇죠? 그래서 주문량 증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죠? 한 2년 전만 해도 사진팀도 있었고, 사진 뭐 예쁘게 찍어서 주세요 전화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전부 AI가 바꿉니다. 그래서 올해 혹시 느끼셨나요? 김밥이나 떡볶이가 좀 예뻐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가 되게 존경하는 팀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거 품위 올릴 때 제목을 어떻게 올렸냐면 이미지 리터칭 AI 도입의 건, 이렇게 안 올리는 거예요. 주문량 증대 엔진 도입의 건. 이런 식의 변주들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소비자들이 좀 컴플레인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음식은, 그 배달 온 음식하고 메뉴 사진하고 너무 달라요라는 얘기가 딱 나오면 실제로 AI의 템퍼레처 파라미터라는 거를 줄입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해서 음식 보정의 정도를 줄이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시도들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평소에 하나의 문제를 풀었을 때 더 한 스텝 가보냐 안 가보냐에 따라서 이게 실제로 임팩트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어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그 인공지능 그 권위자시니까, 인류가 AI 때문에 멸망할 확률이 몇 프로인가요? 그랬더니 꽤 높은 수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15%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2029년에 인간과 그 AI와의 인텔리전스 갭, 지적 수준의 갭이 어느 정도 되길래 2029년, 2030년에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2029년, 30년에는 사람 대 AI가 개구리 대 AI 정도 인텔리전스 갭이 있을 거다라고는 얘기는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어두운 미래는 아니에요. 이걸 도구로 쓰면 되거든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릭 슈미트가 올해 초에 미국 컨퍼런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시아에 멸종하는 나라가 있다. 그랬더니 사회자가 바로 물어봅니다. 한국인가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에릭 슈미트가 나라 이름은 얘기할 수 없다. 근데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혹시 출생률이 어느 정도인데요? 그랬더니 2명이 결혼해서 0.7명 낳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사회자가 그럼 한국 아닌가요? 그랬더니 에릭 슈미트가 나라 이름은 얘기할 수 없다. 끝까지.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왜요? 그랬더니 그 나라 민족이 너무 스마트해서 AI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들을 한 8, 9마리씩 데리고 다니면서 GDP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라서 흥미로운 거래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불편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였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말씀드린 유연성과 트라이얼 앤 에러, 그리고 한 스텝 더 가보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끌어안고 있는지 나라 전체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너무 일어나기 귀찮아가지고 일어나는 방식을 이렇게 한번 해보신 분 계세요? 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하시는 분. 자, 나는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없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 편의점 GS 상품권 5만 원권 드립니다. 여기서 한 번만 일어나 봐 주시면 똑같이. 와우. 한 분. 네네.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예, 자, 똑같이 하면 돼요. 지금부터. 잘했어. 잘했어요. 지금 내가 상품권을 안 갖고 와서 이따가 줄게. 이따가 꼭 줄 거야. 오케이.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제가 이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저희 회사 워크숍에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저희 회사랑 파트너사 분께서 이거를 진짜 하시는 거,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제가 핫쇼핑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똑같이 일어나진 못했어요. 훨씬 잘했어요. 훨씬 잘 일어났는데 이분은 손 짚고 막 일어났어요. 근데 상품권을 줬습니다. 왜 줬냐면은 손 들자마자 저는 드릴 거였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누구든 손을 드시면 그냥 드릴 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똑같이 일어나야 되나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명예.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거기서 일어나면 이제 뒤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아까 일어났던 사람 아니야? 뭐 집에 갈 때 그런 손가락질,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의실에서 하려던 얘기를 안 하는 순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건의해야 되는데 건의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사회적 기회비용들이 너무 큽니다. 다행히 미래는 밝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요, 결과 우리 부산까지 어떻게 갔느냐, 그래서 빨리 갔느냐 늦게 갔느냐만 따지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1차선으로는 절대 가지 마, 그러면은 되게 답답하죠. 근데 그 얘기를 안 했는데도 우리가 인생을 2, 3차선으로만 가려고 하는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걸 막는 게 뭐냐면 사회적 명예, 그리고 나는 코어 힘이 없어서 저렇게 못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당연히 못 일어납니다. 당연히 못 일어나요. 근데 똑같이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시도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failure based learnin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패함으로써 얻어지는 러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저 친구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못 이겨요. 그거를 이렇게 품 안에 안고 가는 사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도를 남의 어떤 시선 따지지 말고, 그래서 오늘 사실 강연 주제는 뭐냐면 AI 일잘러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기서 누우셔도 이따 집에 갈 때 약간 들리실 수는 있어요. 저 사람 등 괜찮나? 뭐 이런 거 들리실 수는 있지만 그거 들리면 좀 어때요? 5만 원짜리 편의점 상품권이 생겼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라이프를 그런 관점으로 한번 살아가 보시면은 새로운 기회들이 생각보다 신기할 정도로 많이 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집중도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